에카테리나 대제와 투르크 전쟁. 러시아는 전임 차르들의 지속적인 남진으로 결국 오스만 투르크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러시아인들은 그토록 원하던 부동항을 찾아 흑해에 다다르고 키예프국의 일부였던 동쪽 흑토지대를 획득했다. 그뿐 아니라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 바다나 산과 같은 자연적 국경선과 방어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크림반도 지역에서 킵차크 칸국을 계승한 크림 타타르인들은 오스만 투르크 술탄의 휘하로 들어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예카테리나 대제는 자신의 전임자인 표트르 대제와 안나 차르 같은 이들의 사례를 따라 남부를 향해 이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그러나 자신의 속국인 크림을 공격하는 러시아에게 오스만 투르크는 불만을 품었고 결국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전쟁이 발발했다. 1768년에 벌어진 제1차 투르크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오스만 투르크를 압박해 들어갔다. 러시아 장군인 루만체프의 러시아 육군은 베사라비아와 발칸 지역으로 진격해 투르크의 대군을 무찔렀다. 또한 인근 지역의 기독교도들을 포섭해 지역 영향력을 높였다. 또 다른 진격로를 통해 진격한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 진입해 점령했다. 러시아 해군은 알렉세이 오를로프 휘하에서 발트해에서부터 유럽을 돌아 지중해의 투르크 해역으로 이동해서 1770년 7월 투르크 해군을 공격했다. 사실상 유럽 대륙을 돌아온 발칸 함대였지만 이들은 오스만 투르크 천혜의 요새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러시아군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뒤 추가적인 목표를 공격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투르크는 러시아에 대한 반격보다는 1774년 여름에 강화를 준비한다. 한때 아시아에서 맹위를 떨치고 강성했던 오스만 투르크는 매우 치욕적인 타격이었다.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의 쿠축 카이나르지 조약이 맺어지고 러시아는 여러 권한을 얻어냈다. 첫째로 러시아는 흑해와 다른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 전쟁 배상금 450만 루블과 2개의 주요 항구를 받았다. 또한 캄카스 산맥과 흑해 연안, 아조프를 포함한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는 사실상이 러시아의 남부 진출을 용인하는 결과였다. 두 번째로 크림반도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크림 타타르인들이 오스만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점령한 크림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투르크 해역에서 러시아의 자유로운 상업적 항해가 용인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 상인들은 통곡의 해협인 다르다넬스 보르포루스 해협을 지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상업적 루트의 신기원을 의미했다. 그러나 루마니아 일대인 몰다비아와 발라키아는 투르크에 반환되었다. 이곳은 투르크로 돌아갔지만 관대한 통치를 해야만 했고 역시나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의 특권도 보장받았다. 또한 콘스탄티노플에 정교회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투르크인들은 기독교 교회당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차 러시아-투르크 전쟁이 러시아를 완전히 만족시킨 건 아니었다. 흑해 북부 연안의 일부는 여전히 투르크의 영역이었고 크림반도는 독립국이 되었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1783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그리고 방비를 위해 흑해에 상당한 규모의 함대를 건설하고 세바스토폴을 주요 기지로 삼아 해군을 양성했다. 러시아의 투르크 전쟁 이후 크림 타타르는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말이 독립국이지 러시아의 영향력이 짙게 깔린 사실상의 반속국인 상태였다. 예카테리나 대제는 크림반도를 횡단하며 승리를 만끽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비롯한 지역을 완전히 국경에 포함시키고 싶어 했고 결국 오스만 투르크에게 크림 지역과 흑해 북부 연안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오스만 역시도 러시아에게 크림반도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고 결국 러시아의 최후 통첩에 반발한 오스만 투르크는 1787년에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른다. 오스만 투르크는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에 맞서 유럽에서 러시아에 반하는 세력들과 교섭을 벌여왔고 그 결과로 열강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특히 러시아를 견제하는 영국의 지지는 오스만 투르크의 힘이 되어주었다. 영국은 1791년에 사실상 전쟁에 개입할 뻔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웨덴은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투르크를 지지했다.
예카테리나 대제 역시 아군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의 우군으로 든든한 동맹국이 되어주었다. 1787년부터 1792년까지 진행된 2차 투르크 전쟁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장군 수보로프가 이끄는 육군은 투르크군에게 승리를 거두며 진군하였다. 러시아 군대는 림니크 전투에서 투르크군을 격파하고 이스마일 요새를 점령했다. 이스마일 요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는 곳이었으며 오스만 투르크의 거점이었기에 이를 빼앗긴 오스만 투르크는 매우 타격이 컸으며 러시아 흑해 함대는 투르크 함대를 격파하며 흑해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이 전쟁에서 오스만 투르크군은 무능함을 보였다. 장군들의 무능함에 병사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베오그라드는 오스트리아에 의해 점령되었다. 러시아군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심장인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다. 오스만 투르크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기세를 꺾지 못했고 결국 1792년 1월 9일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는 오차코프 요새와 드니에스테르강에 이르는 흑해 연안을 확보했고 투르크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러시아는 남쪽에서 자연적 국경선인 흑해를 확보했고 남쪽의 위협이던 오스만 투르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